여러분, 혹시 삼성이 다시 자동차를 만든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거의 30년 전이죠. 외환위기 때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삼성이 정말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빅딜을 터뜨리면서 이 소문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거의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삼성이 예전처럼 그냥 자동차를 조립하고 삼성 로고를 딱 붙이는 그런 사업에 다시 뛰어들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치밀합니다. 삼성은 자동차라는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 그야말로 영혼을 지배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삼성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삼성의 첫 번째 자동차 꿈은 그렇게 멈춰버렸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2025년, 삼성은 무려 2조 6천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현재 이 담대한 베팅, 이 엄청난 대비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럼 이 2조 6천억 원짜리 쇼핑의 정체가 뭐냐? 바로 독일의 전설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죠. G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ADS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업부를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이 ADS가 뭐냐면 미래 자동차의 눈과 지능을 담당하는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거래 하나로 삼성은 자율주행의 열쇠를 거머쥐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 아, 삼성이 진짜 자동차 다시 만드나 봐 하는 소문의 진원지가 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삼성이 세계 최고인 분야, 자동차의 두뇌, 즉 반도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삼성의 차량용 칩 엑시노스 오토는요, 이게 그냥 평범한 칩이 아닙니다. 이전 모델보다 1.7배나 빨라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주변에 달린 12개 카메라가 쏟아내는 엄청난 정보를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옆자리에서는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건 그냥 부품이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컴퓨터 그 자체라고 봐야죠. 근데 삼성의 지배력은 이렇게 화려한 메인 칩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촘촘하게 뻗어 있습니다. 바로 이 MLCC라는 손톱보다 작은 부품인데요. 전자회로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르지 않게 딱 조절해주는 뭐랄까 초소형 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게 최신 전기차 한 대에 무려 2만 개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뇌는 물론이고 그 뇌를 움직이는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삼성 손안에 있는 셈이죠. 자, 두뇌를 장악한 삼성이 다음으로 노린 건 뭘까요? 바로 자동차의 동력원, 심장입니다. 즉, 배터리죠. 근데 삼성은 이 분야에서도 단순히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저장 능력은 40%나 높으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건 그냥 성능 개선 수준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단 9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되고요. 수명은 20년 이상 갑니다. 이건 뭐 거의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요, 삼성한테 줄을 서서라도 이 배터리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자, 두뇌 찾았고 심장도 찾았죠. 그럼 마지막 하드웨어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하고 또 세상을 감지하는 자동차의 신경망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그 2조 6천억 원짜리 빅딜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삼성은 이미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회사 하만에다가 이번에 인수한 ZF의 자율주행 기술을 착 붙인 거예요. 이걸로 삼성은 이제 카메라, 스피커 같은 개별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모든 경험을 아우르는 통합 지능 플랫폼을 통째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두뇌, 심장, 그리고 신경망까지.
이 단서들을 전부 모아보면 삼성의 거대한 그림이 딱 완성됩니다. 사실 이 전략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략과 소름 돋게 똑같아요. 바로 인텔 인사이드 전략입니다. 애플하고 비교해보면 삼성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애플은 10년 동안 1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애플카 만들기를 포기했잖아요. 자동차 제조가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사업이라는 거죠. 반면에 삼성은 어땠나요? 위험하고 이윤도적인 조립은 다른 회사에 맡기고 자신들은 가장 비싸고 중요한 핵심 기술, 즉 두뇌만 공급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를 고객으로 만드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이 말은 삼성이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곧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통찰이 바로 지금 삼성의 전력을 만든 거죠. 이 거대한 전략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경거리는 바로 국내 최대 라이벌이죠. 현대차와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대체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떻게 경쟁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프레너미, 즉 친구이자 적입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고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도 연동하는 등 삼성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동차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심지어 삼성 대신 경쟁사인 퀄컴의 칩을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삼성을 견제하고 있죠. 정말 복잡한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삼성차의 진짜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놀라운 결론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삼성 로고가 딱 붙은 자동차를 보게 될 날이 올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삼성차를 운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의 최종 목표는 자동차에 삼성 로고를 붙이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두뇌, BMW와 벤츠의 신경망, 심지어 전기차의 상징인 테슬라의 메모리까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삼성의 부품 없이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더라도 그 안에는 삼성의 영혼이 깃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성의 진짜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의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라면 그 자동차의 가치는 과연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가 결정할까요? 아니면 그 영혼을 만드는 회사가 결정하게 될까요? 삼성은 이미 그 답을 알고